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자, 오늘 촌테크 프로젝트 여자편 6번째 녹화인데요. 저희 원래 기존에 1년 동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6개월까지만 해서 촌테크 프로젝트는 여자편도 그렇고 남자편도 그렇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부득이하게 이번 편이 여자편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관련해서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제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 거 복기를 해보면서 어디에서 수익이 또 좀 잘 났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디서 좀 수익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 슬픈 척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느낌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6개월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복기를 해볼 건데, 복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튼 6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실수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아무튼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니도 아무튼 주린이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니거든. 2021년도에 살면은 필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네가 내랑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의 다 이제 내 의견을 넣어서 다 이제 주문을 넣고 매도를 했지만 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것들을 좀 복기를 하면서 배워 놓으면 나중에 아마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면서 복기를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손실난 종목들부터 볼 거야. 그래서 손실난 것들 보면서 왜 손실났는지를 한번 보자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표를 미투젠 우리가 손실이 났고, 네. 그 다음에 해송옵틱스 6워런트, 그 다음에 CS윈드, 루멘스, 한국알코올 이렇게 5개가 좀 손실이 났어. 그지? 그래서 이거 손실이 왜 났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미투젠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목적이 뭐였어? 배당금. 오, 똑똑하네. 그죠? 미투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쵸. 2020년 연말에 투자를 했어. 네.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손실이 생각보다 컸던 이유를 보니까 음. 배당이 이뤄지고 배당이 이뤄지면은 그 날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이 이뤄진단 말이야. 그럼 인위적으로 그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을 해. 그때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수익이었어. 그치. 근데 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좀 잘 팔아보겠다라는 좀 욕심을 부리면서 오히려 적절한 매도가를 놓쳤지. 매도할 타이밍을 놓쳤지.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해가지고 손실이 조금 커졌어.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배당금 쪽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배당락이 이뤄질 때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배울 수 있었고, 네. 두 번째로 해송옵틱스 6워런트. 네. 일단 얘는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수익 0원에서 시작을 했다면 나는 해성옵틱스를 못 담았을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좀 자신있게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한 3, 4개월 운용을 하면서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얘가 아무리 고위험이지만 결과가 좋았을 때는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1,000만 원만큼의 심리적 버퍼가 있어. 그치. 실질적으로 0원일 때 1,000만 원 손실이 나면은 엄청 슬픈데 1,000만 원 수익인데 1,000만 원 나중에 손실 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버퍼 덕분에 이제 옵틱스 워런트를 들어갔고, 지금 이미 우리가 촌테크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라고 한 상황에서도 해성 옵틱스 6 워런트는 아직 안 팔았어. 이게 왜냐면 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떨어져도 워런트 행사가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해성 옵틱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줄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해성 옵틱스는 계속 들고 있잖아. 워런트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건 이제 더 이상 없고, 그치. 그냥 내가 알아서 잘 해줄 거다 그냥 믿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좀 영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팔 거잖아. 그치, 영 아니면 팔 건데 웬만큼 손실 보고는 안 팔 것 같은 이게 느낌이야. 언제 행사? 행사 만료일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행사 만료는 22년 11월이라서 아직 한참 남았어.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주식이 오르면 같이 이거 가격 워런트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지. 거잖아. 근데 주식 오를 때 얘 효과가 엄청 더 크기 때문에 어. 해성옵틱스 워런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거지. 그러면 2022년?
까지는 일단 본다. 그때까지 보는데 어. 그 중간에 팔 수도 있고. 그 중간에 거의 다 판다 생각하면 돼. 워런티를 왜냐면 다시- 22년도까지 내가 안 팔면 얘 가치는 영원이 되거든. 아, 오케이. 행사 기간 만료가 되면 음. 이 워런트는 사라진다고 보면 돼. 음. 상장 폐지랑 같다라고 보면 된다. 근데 나중에 2020년도에 그 행사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잖아. 22년 전 이전에. 이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워런트 자체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환을 전환을 해서 할지.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거는 이제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건 다 알려줄 거야. 이 회사는 어때 지금? 네가 생각보다 잘 못 간다고 힘들지. 그랬잖아. 아니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왜냐면 어.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말해줬는데 해종옵틱스가 자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가지고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왔어.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일단은 일시적인 유동성 쇼크는 어느 정도 만회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애플, 삼성전기, 해종옵틱스 이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화가 돼줘야 해종옵틱스한테는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은 걸릴 거야. 근데 그 하청업체 중에서 얘랑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었잖아. 아니 원래 3개가 있었는데 하나 하나가 없어지고. 망해서 2개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시 3개를 할 건지 몰아줄 아니면은 건지. 해종옵틱스에 나머지를 몰아줄 건지 그러니까 이 그건 부분은 아직은 근데 모르지. 모르겠어. 이게 시장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건 좀 어려워. 그래서 알겠어. 그렇어. 그렇고 궁금했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네. 세 번째로 CS 윈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기반한 투자가 됐죠. 내가 이제 니랑 그 다음에 그 촌테크 프로젝트 남자편 둘 다 이제 거의 실험용 지처럼 한 거. 나는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튼 약간 실험용 쥐가 돼버린 느낌이긴 해.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CS 윈드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나도 처음으로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이 행사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걸 몰랐어. 그걸 놓치면서 우리가 증서를 사고 나서 반강제적으로 유증까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남자 편은 수익이 낮거든 그래도. 우린 못 팔았잖아.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 주린이 분들은 이제 할 때 증권사를 고를 때 수익률만 아니 그 수수료만 봐. 수수료 제일 낮은데 무료 수수료, 평생 무료 수수료 이런 것만 주요하게 보는데 주린이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도 다 본단 말이야. 이게 이제 권리공매도라고 해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면서 추가로 상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장일 이영업일 전에 먼저 팔 수 있어. 이게 권리공매도인데 이 권리공매도가 되게 용이하게 되는 증권사가 있고 또 안 되는 증권사가 있어. 근데 그 형은 미래에셋 대우를 이용하는데 미래에셋 대우는 휴대폰으로도 되게 쉽게 권리공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니는 키움을 쓰는데 키움은 컴퓨터밖에 안 됐지. 맞아. 근데 네가 컴퓨터를 그 HTS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맞아. 휴대폰밖에 없어서 권리공매도를 못했어. 근데 보통 직장인들은 다 휴대폰으로 하잖아. 휴대폰으로 하니까 그치. 이런 건 고려를 해야지. 그럼 한국투자증권도 어려워.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 권리공매도가 거의 다 잘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만약에 네가 10년 뒤에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걸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고려를 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를 정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면 좋아. 골라서 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런 건 이제 요즘에는 진짜 약간 온라인 전용으로 해서 계좌 만들면은 거의 다 수수료는 무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수수료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시스템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루멘스가 최근에 좀 많이 핫하지. 이게 루멘스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좀 컸어요. 마이너스 30%. 우리 수익률의 최고의 적이었던 것 같고, 루멘스도 해성옵틱스랑 근데 결국 똑같아. 그냥 수익이 0원이었으면 투자를 못할 종목. 맞아. 근데 이미 1,000만 원의 버퍼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완전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 맞아. 근데 그게 예상 외로 이제 감사 보고서 지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지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갔지. 촌테크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20% 정도는 그래도 남겨놨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중단하는 입장에서 그냥 전부 다 손절을 한 거지. 근데 아니 나도 궁금한 게 이제 루멘스가 상장 폐지 결정된 건 아니잖아. 왜냐면 상장 아직 폐지는 지금도 결정된 게 감사 없지. 보고서가 나온 게 그치. 아니니까. 근데 지연됐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왜냐면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솔직히 나는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 이게 감사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아마 루멘스에 유리하게
회계를 적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대주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면서 야 이건 문제 있으니까 너희들 수익 조금만 잡아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바뀔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거 원래 우려했던 거 그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상장 폐지는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적정 가격 보면은 그래도 한 2,100원에서 2,300원은 됐거든. 근데 지금 1,700원 막 이렇게 빠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한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올까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상패 이슈긴 해. 그치. 거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변동성 솔직히 나는 한정이나 의견 거절보다는 2021년도 올해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영업 적자 정도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보고 있지만 아무튼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끝나는 마당에 이걸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각오하고 갔지만 아무튼 각오한 거에 최극단까지 가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루멘스보다는 오히려 나는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루멘스보다는 뭐 그 CS 윈드, 해송 그다음에 CS 윈드랑 저기 미투젠 이런 것들에서 더 있었지. 루멘스는 충분히 맞아. 뭐 우리가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막 주성 엔지니어링 완전 우리가 몰빵했지만 그런 것처럼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맞아.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랑 추가 매수할 때랑 가격 괴리가 좀 커야 돼. 근데 약간 너무 감정적으로 루멘스가 좋아 보이다 보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랑 추매할 때 그 타이밍이 추매를 좀 너무 빨리 한 감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좀 기억을 해뒀다가 내가 만약에 좀 고위험 종목을 들어갈 때는 좀 추매 한번 들어가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좀 더 그 원래 처음 샀던 매수 금액이랑 괴리를 좀 크게 해서 많이 내려갔을 때 사는 걸로 하자. 그래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는 또 배울 수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실패한 투자에서 훨씬 배울 게 많아. 그리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성적일 수는 없어. 그렇지. 나도 근데 사람인지라 최대한 이성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게 보이면 계속 가. 맞아.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말해주긴 할 건데.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짜로.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목 토론방에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니한테도 이야기해줬어. 이건 이제 깊은 분석이 아니라 맞아. 시장에서 되게 핫하게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걸 듣고 첫인상만 봤는데 너무 싼 거야. 일단 샀지. 너무 싼 게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거야. 근데 시장에서 좀 이슈가 들리는데 너무 싸니까 그럼 그냥 정찰병이라도 보내보자고 산 게 지금 한국 알코올이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좋다고 하면 싸게 산 거잖아. 그럼 이것도 계속 그냥 멀리 보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래도 되지. 근데 네가 제일 먼저 팔라고 해가지고. 이미 다 팔 생각이었어. 한국 알코올 팔고 그때 그러면서 A스토리랑 에코랑 한 번에 다 팔았을걸. 그냥 이제 다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냥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내가 분석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 분석을 못 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분석이 됐다라고 해서 판단이 났으면 괜찮다라고 했으면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긴 했지. 루멘스보다는 오히려 더 한국 알코올은.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정리 다 하고 나도 이제 다시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럼 한국 알코올은 어때? 한국 알코올? 한국 알코올 그게 내가 그 의견을 내줄 수 있을 만큼의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 이거는 이제 매도를 하라고 한 거지. 흑코랑 에이스토리는 네가 좀 했잖아. 그래도 이거는 다 공부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좀 빨리 판 거잖아. 우리가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다 매도한 거지. 그래서 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느낀 게 시장에 들리는 소문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사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야겠구나.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자. 이것도 이제 나는 기재를 해둘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좀 시장이 워낙 핫한 종목들 다 잘 가니까 다소 감정적으로 한 것 같다. 항상 감정이 문제야. 이게 CFA를 해도 CFA 나중에 3차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 감정적인
이제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오류를 많이 이제 발생시키는데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다 있어. 뭐 이모셔널 바이어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버컨피던스라고 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손실 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다 영상이 남을 거니까 영상들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이런 거 이제 기록해 놓는 거 중요하니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수익에서 배울 수 있는 거나 뭐 수익은 그거 거의 간단해. 그래서 이제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 낮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산 것들로 이제 수익을 본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 리레이팅이야. 이게 싼 건 아닌데 밸류가 이제 재평가되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적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핫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들, 이렇게 이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말한 밸류가 저평가돼 있어서 들어간 것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좀 안정 추구형의 뭐 채권을 투자하거나 예적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주식을 고려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을 무조건 고려를 하긴 해야 돼.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치주 사는 거.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누스가 그랬고, 롯데정보통신도 그랬고, 핌스, 그 다음에 DB하이텍,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그 다음에 앱코, 이렇게 총 6개 종목이 낮은 자리에서 잡음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진짜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았겠지. 근데 이런 것들도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솔직히 내 거 투자하는 것보다 친구 거 투자해주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럽거든. 그치. 근데 조심스러운 거 조금 덜하게 살 수 있어,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던 종목들이 이런 유형이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말 안 했던 거 A스토리,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것들은 절대 막 되게 낮은 자리는 아니었거든. 근데 추가적인 성장성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수급이 이제 몰리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들어가자 해서 이제 번 거. 이제 뒤에 말한 A스토리,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이런 애들은 예금 적금 채권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제 채권에 했던 사람 약간 오불성설일 수 있긴 한데, 채권하는 그 촌테크 프로젝트 하는 형 주성엔지니어링 들어갔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10,000원 초반대 들어갔고 그 형은 9,000원 초반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9,000원 초반대는 너무 낮다. 그치. 이렇게 돼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가 레벨단에 따라서 동일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안전 추구형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공격 투자형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점에. 바뀔 수 있다. 그치.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시점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게 지금 보면은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달라진 게 앱코랑 A스토리가 따로 말씀은 여기 안 드렸는데 우리가 맞아. 바뀌었잖아. 추가된 종목이었잖아. 그래서 앱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들어갔고, A스토리는 아마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OTT 산업에 대한 분석 지금 1탄이 올라가 있는데 2탄도 곧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섹터 영상을 보시게 되면 A스토리 왜 들어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A스토리 왜 들어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니도 만약에 궁금하면 내한테 묻지 말고 그 영상 보면 된디, 알았지? 진짜 이제 마지막이라고 막 가네. 야, 그쵸. 근데 A스토리랑 앱코는 좀 뺀 것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다시 들어가면 또 근데 A스토리는 확실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어야만 견딜 수 있는 자리야. 이게 막 싼 자리는 아니거든. 앱코는? 앱코는 진짜 싸. 근데 뺐잖아. 싸게 샀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다시 그렇게 들어가? 내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아무튼 만약에라도 나중에 다시 자금 있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땐 지금은 이제 안전 추구형, 잘 모르는 주린이가 접근하기에 편한 자리의 종목은 지누스, 앱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고, 좀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주린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성엔지니어링 정도, 요 정도 아마 내가 지금 분석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보고 이제 복기를 한 거고, 이제 수치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항상 주식 이제 이런 거 투자를 하면
이제 나도 원래는 이렇게 기록을 잘 안 해두는데 이제 나도 이제 그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를 복귀를 해보면서 그런 투자 일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니랑 같이 하면서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나 혼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일지를 적어 볼 생각이야.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제 정성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기억해두면 진짜 좋거든. 우리가 앞에 전에 했던 거를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첫 번째로 아까 루멘스 때 잠시 말해줬는데, 내가 만약에 매우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 긴 호흡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엄청나게 낮은, 그래서 처음 매수랑 그 다음 추가 매수랑 그 가격 밴드를 엄청나게 크게 설정해라.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거를 분석해보면서 보니까 초반에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쏠려. 잠시 말했지만 그 이모셔널 바이어스가 엄청 그 경계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근데 처음에 분석했던 것들을 너무 좋게 보니까 이후에 분석한 것들이 매력적인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예를 들어 SL, MC넥스 이거 둘 다 엄청나게 잘 갔거든. 근데 내가 앞에 이미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시켜 놔버리니까 그냥 분석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석을 할 때는 이 분석 시점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쭉 이제 현재가랑 현재 주식 현재가랑 내가 이제 분석해서 나온 목표가랑 이 괴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승 룸 순대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쫙 하는 거야. 내림차순을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제일 높은 애들을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 프로세스를 딱 하겠다라고 딱 인식을 해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이번에도 에코랑 에이스토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넣어야겠다 해서 넣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인지를 안 했으면 에코랑 에이스토리도 뒤에서 분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리밸런싱을 따로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건 못 담았을 건데 에이스토리가 엄청 잘 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놓치려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내가 딱 인지를 해두고 넣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자주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핵심인데 가장 중요해. 이건 진짜 중요해. 내 투자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 네가 만약에 나 근데 성향 나 공격적이겠지, 안정적이겠지, 나는 예적금만 하니까 안정적이겠지, 그냥 그런 거 분석 안 할래? 성향 뭐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투자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그래? 내가 아까 앞에서 투자는 필수라 그랬지만 그런 그 자기 투자 성향에 대해서 중요도를 그렇게 그냥 넘기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그 필수인 투자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그 정도로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이런 거라. 내가 항상 말하잖아. 투자는 1, 2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주식이 붐이라 그래가지고 주식 쫙 하고 비트코인 붐이라 해서 비트코인 쭉 하고 로또 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더라? 10명 중에 7명이 더 삶이 피폐해진대.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한탕 하고 말 게 아니란 말이야. 투자라고 하는 거. 내가 10년, 20년, 30년을 할 거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투자라는 걸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내 성향을 모르면 투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을 지배해.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게 돼버리는 거라. 우리 성향 파악했을 때 잘 파악한 것 같아? 얘는 공격적인 건데 어차피 그게 의미가 크게 없었던 게 수익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좀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서 네가 손실을 크게 본 게 많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니는 아직도 공격형인지 뭔지는 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그 질문지 해가지고 했을 때는 공격 투자형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도 있어. 안 잃어봤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라. 이번에 루멘스가 되게 급락하면서 엄청 문의가 많이 왔어. 근데 진짜 그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한테도 좀 죄송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루멘스가 손실이 났는데 당연히 힘들 수 있어. 나도 좀 많이 들어가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생활은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막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거나 일상생활 가능하지.
밥을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 잠을 설친다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자기가 공격 투자형이 아닌데 너무 높은 수익률만 쫓아가지고 투자를 했다, 좀 무리해서 투자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크게 힘드신 분들은 내가 공격 투자형이 아니라 안전 추구형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이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는 뭐가 있을까, 맞아.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성향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한 사람들은 나 이거 잃었으니까 더 크게 한탕 해야 돼. 저 더 크게 할 수 있는 한탕 위험한 거 뭐 있을까? 비트코인 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아까 말한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투자 성향,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걸 꼭 알아라고. 근데 이번에 루멘스도 그거잖아. 약간 엄청 사람들마다 이거는 분명히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지. 이게 나는 막 크게 안 잃어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말한 투자를 차라리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공격 투자형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겪어보니까 나 아니었던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나는 안전 추구형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여기서 감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딴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지. 있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본인을 좀 더 파악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20년, 30년 투자할 때 필수다. 이런 것들은 꼭 알면 좋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니한테도 그렇고 내가 말해주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촌테크 프로젝트를 6개월간 하면서 나도 많은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왜냐면 내 개인적인 종목은 이렇게 많이 분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네 거기 때문에, 친구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분산을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한 감이 있어. 근데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분산 투자가 확실히 좋은 거 같아. 수익률이 좋다고는 말하긴 어렵지만 근데 지금 수익률도 좋았어. 근데 위험 대비 그러니까 위험 대비 또는 내가 감당하는 스트레스 대비 수익률은 분산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높다. 항상 리스크 대비 리턴을 봐야 되거든. 맞아. 이거 내가 알려줄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면 분산 투자는 필수다라 생각을 하고 분산 투자로 접근을 하셔라.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수익률보다 위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이제 6개월 동안 있는 우리 운용을 복귀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공유를 드렸고 그래서 결론 딱 보게 되면 결론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투자 금액이 얼마? 1억이었어요. 투자 수익은 얼마? 1,300? 이거 봐야 알지? 이렇게 돼도 안 돼, 알았지? 네가 어차피 우리가 오랜 동안 또 친구였고 믿을만 하니까 이게 그냥 아예 놓고 있었던 건데 맞아. 혹시나 나중에 개인 투자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네 거를 운용을 못 해주거나 네가 내한테 못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진짜 아니 전문가한테 맡길 수도 있어. 네가 생전 모르는 이런 이제 연관이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모르는 몰랐던 과거에 맞아. 몰랐던 그런 그냥 진짜 처음 보는 전문 운용력한테도 맡길 수도 있단 말이야. 나 너한테 맡길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 된다고 만약에라도 그런 부득이한 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똑같아. 내가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도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한 번 더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자기 자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진짜? 그러니까 니도 항상 네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네 자산이 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왜 뭐 금액을 계산해 보면서 좀 빈다 싶으면 왜 비는지 좀 더 많아졌다 싶으면 왜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네가 일상생활에서도 네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습관은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 수익은 1,300만 원 정도 딱 돼요. 3,381원 1,300만 3,381원이 되고 투자 수익률로 따지자면 13%. 근데 항상 이 13%가 중요하다 안 했잖아. 벤치마크랑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벤치마크를 봤을 때는 13.19%. 그래서 0.19% 정도 포인트를 내가 못했어. 저번 달까지는 내가 높았는데 이번 달에 좀 떨어진 게 보면은 이거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너무 몰빵했던 거.
이게 오버 컨피던스였어. 그것도 아. 조심하라고 CF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그치. 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너무 잘 갈 것 같아. 그래서 잘 가긴 했는데 나는 거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해서 우리 수익률 개선을 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루멘스가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그쵸. 그래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0.19%포인트면 좀 괜찮은가 아이가? 괜찮지. 나는 아무튼 좋지. 그래도 결론을 딱 맺었을 때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고 좀 능력을 키워봐. 나는 채권 매니저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수치를 끝맺음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있어. 슬퍼. 예금이나 적금 투자하는 사람들 채권 투자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연율화돼 있거든. 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다른 이렇게 금융상품을 네가 나중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잖아. 음. 그때는 항상 연율화를 해서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13%지만 6개월 동안 13%를 벌었기 때문에 예금 적금 채권이랑 비교를 하려면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26%랑 이 1. 몇 퍼센트 뭐 3%짜리 채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그치. 이런 습관도 가지면 좋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지? 네.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봐 예금이든 적금이든 1%도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또 막 높아진다 그러지 우려가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진짜 내가 그냥 화폐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훼손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지금 2021년도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지. 예금 적금이 아니라 채권이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아니더라 주식 투자만은 아니더라도 그치. 주식 투자를 포함한 채권, ELS, 펀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인플레이션만큼은 벌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만큼 무조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 워낙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 그 생각이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이제 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니한테도 그렇고 이 투자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걸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 지금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몰라서. 내가 몰라서 맞아. 몰라서 그냥 다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고정관념인 건지 아니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진짜로 위험만 해서 회피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직접 구독자분들도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한번 그 사실을 직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난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난 전자가 맞는 것 같아. 몰라서. 그치 나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몰라서 위험하고 몰라서 약간 도박을 하는 것 같고.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걸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봐줘도 되거든. 음. 만약에 진짜 위험만 한 거라면 내가 쉽사리 그 10년 넘게 이렇게 친구 관계로 있는 니한테 이런 뭐 아무리 유튜브 컨텐츠도 있지만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조차도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너는 자본주의가 괴물이야. 아니 맞지? 근데 그만큼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공부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게 바로 자본주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 활용하셔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그런 사실을 직시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중립적으로 상대적으로 말해줬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주자면 이거는 전자가 가깝다라고 솔직히 좀 건방지지만 확신해. 이거는 몰라서 맞아. 그냥 투자는 위험한 거다 하고 치부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건 꼭 아셔야 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산다면 내 자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거다. 맞아. 근데 자본주의 내가 이걸 하면서 또 느낀 게 돈이 진짜 돈을 버는 구조고 그 돈을 벌 때 정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몰라서 진짜 투자를 못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 니 뭐 이야기하는 거 이게 대본 없잖아. 니 왜 이거 열심히 보면서 읽는데 니 공부가 사람들 아니라- 오해하게. 아 맞나. 그래 이 계속 보고 가면 내가 뭐 니한테 말하라고 시킨 것 같다 이가. 근데 어차피 눈 안 보일걸? 편집한다 이거 바보야. 아 맞네. 그래 아무튼 그래. 아무튼 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진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음.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음. 돈이 또 돈을 버는 구조.
그지? 어. 그건 맞아. 어. 그러니까 응. 하루빨리 좀 응. 나는 응. 그러니까 이거 근데 또 투자가 필수라고 해서 막무가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면 응. 진짜 그냥 갓난아기 한글 공부하듯이 응. 뭐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뭐 예순이 됐든 그냥 맞아. 그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돼. 우리 아빠 큰 맘 먹고. 우리 아빠가 60인데 니 때문에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 아버님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하면서 옛날에는 주식 투자 절대 안 하셨는데 이젠 진짜 스스로 공부해서 그니까. 알아서 담으시더라고. 그게 중요해. 진짜, 공부해서 공부해서 진짜 해야 돼. 그럼 옛날에는 막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아빠도 완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바뀌었어. 그렇지. 그니까. 네가 근데 그렇게 만든 거야. 괜찮네. 나 유튜브의 목적이 그건데. 아무튼.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투자가 막무가내 그냥 위험한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직시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위험한 거 맞다. 회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회피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막무가내 투자는 좀 조심하시되 좀 공부하셔가지고 좀 똑똑한 투자, 현명한 투자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이하나? 뭔데? 그러니까 니는 친구가 하는 유튜브도 안 보고 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건강한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원래 아무튼 토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이름 말하지 말라고 편집해야 되잖아. 그래 알겠어. 삐 하면 되잖아. 그래도 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조기 종령이 되면서 이게 좀 조금 아쉬운 감도 있긴 한데 맞아. 아무튼 좀 미안해. 그래도 제가 생각한 이런 의도는 제대로 좀 잘 갖춰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구색은 갖춰져서 좀 뿌듯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여의도 촌놈의 나 마지막 할 말 있어. 장기 프로젝트 할 말 있어. 마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줄까? 자 그리고 우리 이 고객분께서 이제 그 하실 말씀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맞아. 이름 말하지 알겠어. 말라고. 촌놈아 6개월 동안 미안했어. 그래. 내가 너무 좀 못해가지고. 아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내가 라방에서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근데 진짜 욕 들어 먹을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돈을 이렇게까지 벌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럼. 또 내가 돈 투자할 때 그냥 니한테 맡기려고. 내가 안 맡으려고. 아니 그때 내가 안 팔고 안 사면 되잖아. 그럼 맞아. 네가 하면 되잖아. 우리 그래. 아니면 뭐 회사를 통해서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지. 그러니까 너의 아무튼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자편도 이번 달 이제 6월 이번 달 4월 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진짜 마지막 남자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자 오. 편집자. 왜 떠는데? 니도 슬프지? 아니. 자, 네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됐다. 알겠어. 자.